안녕하세요. 봄의 토끼띠 태아를 만난 봄토끼맘이에요. 영상 안 찍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유는 바로 입덧입니다. 입덧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고 지금은 몇 주 차냐면 오늘로 16주 차 됐습니다. 16주 차인데 아직도 입덧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입덧이 왜 안 사라지는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요즘 겪고 있는 증상은 울렁거림 살짝 있고 그 다음에 두통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때문에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확실히 임신 초기보다는 많이 완화됐다. 완화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임신 중기가 되면 이제 사라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출산할 때까지 쭉 가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어떨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중기인데 좀 완화되는 걸 보면 저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영양제 얘기를 할 거예요. 영양제는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필수로 말씀하셨던 영양제가 있는데 총 4가지거든요. 영양제 뭐가 있냐면 1번 엽산, 그리고 2번째는 유산균, 3번째는 그다음 비타민 D, 그리고 4번째는 철분제. 이렇게 4가지이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2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 2가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엽산을 임신 초기까지만 드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산부인과 주치의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임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섭취 안 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저도 이 엽산을 좀 출산할 때까지 섭취할 생각입니다. 엽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신 계획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영양제인데요. 저희가 임신하기 전에 이렇게 보통 3개월 전, 짠짠짠, 3개월 전에 엽산을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는 정자의 활동성 요것 때문에 엽산을 드시라고 하고 아내 같은 경우는 기형아 예방 차원에서 엽산을 섭취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 임신 때 엽산을 복용하고 계시면 임신 성공률도 높이고 조기 유산을 방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엽산은 임신 초기에 이제 임신하고 나서 요 이후 임신 초기에 이제 태아의 내신경 그리고 척추신경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임산부에게는 이 엽산이 조산이나 유산, 기형아 출산 예방 차원에서 임신 전체 기간에 엽산 보충을 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초기에는 이런 거 도움되기 때문에 꼭 드시고 엽산을 고를 때는 일반 엽산 성분이 아닌 활성형 엽산인지 확인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엽산의 이용률을 높여주는 비타민 B군 이것도 같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B군에는 이런 친구들이 들어있는지 함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공화학물을 첨가하지 않았는지 인공화학물 없어야 되고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당연한 건데. 그리고 임신 전에는 엽산 함량이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를 드시고 임신하고 나면 2배 800mg 드셔야 되기 때문에 400mg짜리 사서 임신 전에 드시다가 이제 임신하고 나서 이제 2배로 드시면은 문제 없죠? 이렇게 드시면 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솔가엽산의 경우는 일반 병 포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뭐 그냥 이렇게 갈색의 병으로 돼 있는데 요런 타입보다는 이렇게 개별 포장된 것들이 있거든요. 예, 요런 게 블리스터 포장이라고 하는데 블리스터 포장이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임산부를 등록하면서 받았던 보건소 엽산이 훨씬 더 좋았다. 솔가보다. 요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이거 꼭 먹어야 되나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평소에 변비라는 거를 진짜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임신을 하니까 언제부터 그랬냐면 임신 7주차 그리고 9주차까지 화장실에 진짜 매일 갔던 사람인데 매일 한 번 갔던 사람인데 3일에 한 번 꼴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호르몬 영향으로 인해서 임신 초기에 변비가 올 수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진짜 그게 오니까 너무 신기했고 임신 중기에는 제가 지금 딱 중기거든요. 중기에는 이제 철분제를 복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철분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요거 철분제 때문에 변비가 또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산균은 꼭 드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알려진 내용으로는 유산균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줘서 임신 중에 발생하게 되는 질염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임신 중의 질염은 이제 조산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고 우리 태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고 하니까 진짜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자연분만할 때 태아가 모체의 유익균을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면역력을 위해서도 유산균 섭취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이제 우울증이 생기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산균이 세로토닌을 생성해줘가지고 우울증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제 세로토닌은 뭐냐? 요거는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웃을 때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들 그리고 웃을 일들이 많이 있다면 이제 우울증 걱정은 조금 다른 분들보다 덜 하겠죠? 저도 그래서 그냥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되게 웃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제 이 엄마의 감정이 이제 태아한테도 전달된다고 하니까 이제 작고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도 되게 기쁨을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막 좀만 막 기쁜 일 있어도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괜히 더 방방 뛰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산균 고를 때 이제 우리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이름 너무 어렵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와 같이 검증된 균주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름이 어려우니까 한번 씁시다.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요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 일일 섭취 권장량의 최대치가 유산균 100억 마리 요거인지 체크를 하시고 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얘도 이름 어려워요. 근데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잘 아실 것 같은데 프리오바이오틱스 요게 포함된 그러니까 이게 함유된 바이오틱스 요게 있는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요런 이제 내용의 출처들은 하이닥 뉴스를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포 형태로 된 유산균을 원래 섭취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임신 초기에 제가 울렁거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울렁거림 때문에 그런지 이 포 형태의 유산균을 섭취하니까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 도저히 섭취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로 바꿨냐면 캡슐형, 이렇게 캡슐로 들어있는 걸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변경하니까 다행히 울렁거림은 좀 덜해가지고 섭취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처럼 원래 별로 문제가 없었던 영양제도 안 맞는 케이스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다른 영양제를 한번 교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길어져가지고 엽산 그리고 유산균 이렇게 두 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거 말고 비타민 D, 철분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엽산은 임신 전 3개월 전부터 드시고, 유산균은 평소에 드셨던 분이 아니라면 임신 초기부터 드시면 되고, 초기. 그리고 변비가 없다면 임신 중기부터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의 변화를 보면 저는 6주 차는 좀 유방통이 심했고, 그 다음에 몸이 나른한 증상도 점점 완화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7주 차 되니까 슬슬 입덧 지옥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덧으로 좀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는데, 저 정도는, 저와 같은 케이스는 그렇게 엄청 심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면 좀 양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루에 저는 5끼에서 6끼를 먹었어요. 오히려 임신 중기에 입덧이 사라지고 더 식사량이 많아지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임신 초기에 입덧을 하면서부터 식사량이 더 많아졌고, 지금은 사실 좀 입맛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되게 엄청 잘 먹었고, 임신한 10주 차 되니까 이제 그동안 좀 심해졌던 야간 배뇨, 이 배뇨 현상이 조금은 줄어든 느낌이 있지만 이 입덧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몸의 변화는, 이제 하루에 한 30분 정도 산책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한 15분 지나니까 숨이 되게 금방 차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통도 좀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보면 요거 10주 차예요, 10주 차. 이것도 또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주 차에 제일 힘들었고, 11주 차 되니까 입덧은 조금 완화는 되긴 하지만 여전히 있었다. 그리고 가끔 올라왔던 유방통도 여전히 있었다.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11주 차부터는 좀 계속 비슷한 현상이 좀 유지됐던 것 같아요. 유지됐고, 그 다음에 주 증상이었던 울렁거림. 이 울렁거림은 12주차, 13주차, 14주차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갑자기 급심해지더라고요. 줄어들 줄 알았는데 심해져가지고 조금 놀라웠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임신 전과 다르게 좀 에너지가 막 넘치는 느낌이 아니라서 자꾸 누워있고 쉬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이제 하루에 회사 일 외에 이것저것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찍는 이 영상도 원래는 되게 뚝딱 찍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니까 영상 하나 찍고 편집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임신 전과 다르게 집중도도 그렇고 기력도 그렇고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력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임신 주차별 증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2편, 영양제 2편에서 오늘 소개드리지 못했던 나머지 영양제 요거 2개 같이 마저 소개드릴게요. 그럼 안녕!